협동은 특징이다. 인간사회의. 단지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사려깊게 완전 낯선 사람을 향해 그들은 이따금씩 상당한 재정적 심지어 육체적인 희생을 한다. 그들을 위해. 그런 행동은 그래 보인다. 불가능해 보인다. 설명하기에는 좀 불가능해 보인다. 뭘 가지고서. 전형적인 모형을 가지고서는. 진화 모형. 이타주의에. 근데 그 안에서 협동이,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이와의 협동이 발생할 수 있는, 오로지 언제? 똑같은 개인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근데 새로운 모형, 진화 모형, 인간사회성의 진화 모형, 그리고 또 결과, 실험 결과, 그것들을 검증하려는 그 모형들을 검증하려는 그러한 그 실험들은 뭐뭐라는 걸 제시한다. 공정함이라는 감각, 다른 근간들, 도덕성의 근간이 깊은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모형은 고려한다. 과정들을. 그 수준에서, 집단들의 수준에서, 개인의 집단의 수준에서. 하지만 의존하지 않은 채로. 별로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관념. 집단 선택이라는 그 관념. 그 집단 선택이라는 관념 안에서는 개인들이 행동하는데 집단의 선을 위해 행동하는. 유전자들, 친사회적인, 그러니까 촉진하는 유전자인데 친사회적인 성향을 촉진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개인 안에서 그게 발생한다. 집단이 그런 방식으로 경쟁할 때, 자, 주장되어지는 방식이다 라고. 특징이다. 초창기 단계, 인간 진화의 초기 단계. 특히나 그런 조건은 아마도 촉진했는지도 모른다. 그 진화를, 강력한 호혜성의 진화를. 한마디로 성향, 협동하려는 성향, 익명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이들과 협동하려는 성향, 또 벌 주려는 성향. 그 사람들을, 자, 어떤 사람들이냐? 똑같은 거 안 해주는 사람. 근데 언제 그렇게 하는 게 벌 주는 사람한테 좀 손실이 되는 그런 경우에도. 산림벌채, 그 동의는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그 동의는 또 다양하다. 그때그때 다르다. 나라별로, 주별로. 많은 중요한 연구들 쭉 시도해왔다. 일반화시키려고, 또 통합하려고. 엄청난 수들의 지역 연구를. 이 작업은 방해받는다. 근데 그 사실에 의해 대부분의 정보, 동인에 대한 정보가 정량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극소수의 직접적인 양적인 상호 관련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어떤 상호 관련성? 연결시켜주는 특정한 양적인 것들, 삼림벌채의 양적인 것들을 특정 활동들, 그런 것과 연결시켜주는. 앤전슨과 카이모비치라는 사람은 검토했다. 140건의 경제 모형을 검토했다. 분석해주는 그 원인들을. 열대, 그 삼림벌채, 그걸 분석해주는. 그들은 뭐뭐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을 때, 바라봤을 때, 직접적인 원인, 이걸 바라봤을 때 삼림벌채는 종종 연관되어진다는 거. 그 존재랑. 더 많은 길, 더 높은 농산물 가격, 더 낮은 급료, 부족. 그러니까 농장 밖에서 고용하는 것에 부족. 또한 그들은 그걸 여겼다. 그럴 것 같다라고 여겼다. 뭐뭐라는 거. 정책개혁, 뭐뭐랑 관련된 경제적인 자유화와, 그리고
연관되어진 조정, 이것과 관련된 경제 개혁이 증가시킬 것 같다라고 보니까 바로 그 압력을, 숲에 대한 압박을 그들은 지적했다. 근데 뭐라고 많은 연구들이 채택을 했다라고. 형편없는 방법론, 낮은 질의 자료를, 그리고 이게 만드는데 도출, 깔끔한 결론의 도출, 뭐에 관한, 역할에 관한, 거시경제적 요소, 이런 것들의 깔끔한 결론의 도출, 이런 것을 좀 어렵게 만든다. Deforestation, driver, generalize, quantitative, correlation, analyze, be associated with, shortage, reform, liberalization, adjustment, adopt, methodology, macroeconomic. 한편으로는 놀라운 성공, 현대과학, 근대과학의 성공은, 자,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의 성공, 또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의 성공, 세상을, 그런 성공이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뭐를? 그것에 과학에 의존하는 것을, 그리고 또 부여하는 것을, 보통이 아닌 힘을 부여하는 것. 어디에? 과학단체, 기관에, 특히나 그런 형태로, 공공의 자금대기의 형태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배적인 사회적인 위치, 과학의 위치가 위험에 처하게 한다. 위험을 감수한다. 이 소외시키는 것의 위험성, 대안적 형태의 지식 획득, 이거를 소외시켜버리는 거. 과학 아니야? 꺼져. 이렇게 한다 이거죠. 분명하지도 않다. 뭐뭐라는 점은. 여전히 있다. 공정한 경쟁이 있다. 과학과 그것의 대안들 사이에. 그리고 또 그게 또 명료하고 분명하지도 않다. 대절이라는 거. 과학이 입증해야만 한다. 그것의 인식론적인 우월성을 21세기 그런 방식으로, 비교할 만한 방식으로, 그 기간, 과학혁명의 그 기간에 비견할 만한 방식으로 16, 18세기. 이거는 폴 파이어라벤트의 주요 주장이다. 어디에서의 주장? Science in a Free Society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주장. 그거를 그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다. 자, 뭐라고 제시하느냐 하면 오늘날 과학이 우세한데 그것 때문은 아니다. 그 비교적인 이점, 우월성,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쇼가 조작됐기 때문이다. 조작이 지금까지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것에 호의적으로. 그래서 파이어라벤트는 그렇게 주장한다. 자,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 사실. 어떤 사실? 과학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라는 거. 처리하기 위한 수단, 문제를, 과거 문제를. 그렇다라는 사실이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다. 뭘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게 또한 가장 믿을 수 있는 형태다. 지식 형태다. 지식 획득의 형태다. 뭘 위한?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 대한. 한마디로 과학의 성공이 대한 지식을 소외시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한 특징, 이민 들어온 부모들의 특징은, 자, 어떤 특징이냐면 그 특징이 쭉 발견되어진 특징. 사회경제적 집단 안에서, 그리고 나라, 자기가 이민을 낳아버린 그 나라, 그 나라를 가로지르면서 발견되는 그 특징은 이다. 대절이다. 1세대 이민 들어온 부모들이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것이다. 교육 성취를, 그들의 청소년 아이들의 교육 성취를. 이민 들어온 부모들은 보는 성향이 있다. 얻는 거, 좋은 성적 얻기,
고등학교 마치기, 그리고 대학교 다니기, 이거를 뭐로 보는 성향이 있다? 주요한 수단으로 보는 성향이 있다. 자, 어떤 수단? 그 수단을 통해서 그들의 아이들이 스스로를 확립시킬 수 있는, 즉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나라에서, 목적지 나라에서. 자, 비교됐을 때 본국 출신의 토착민 부모들과 비교했을 적에 비슷한 교육 수준을 가진, 그때 이민 들어온 부모들은 쭉 발견되어져 왔다. 가진다라고. 더 높은 교육적인 열망을 가진다라고. 그들의 아이들에 대해. 이민 들어온 청소년들은 내면화시킨다. 그들 부모의 가치관을. 자, 뭐에 관해서? 그 중요성에 관해서. 교육에. 그리고 또 그런 성향이 있다. 공부를 더 하는 성향도 있고 갖다 바치는 성향이 있다. 더 많은 노력을 그들의 학교 공부에다가, 뭐보다? 하는 것보다, 공부하고 갖다 바치는 것보다, 이민 들어오지 않은 청소년들이 그러는 것보다. 청소년기 동안에 이민자 또래 집단들은 종종 그렇게 된다. 더 분리가 되어진다. 누구로부터? 비이민자의 또래 집단으로부터. 뭐 하면서? 이민 들어온 청소년들이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그들의 또래의 학구적인 성취도를, 특히나 뭐에 대해서, 누구에게 있어서 더 높은 사회 경제적인 그런 신분이나 지위의 청소년들이 또 더 그렇게 응원하는 성향이 있다. 대중연설에서 발표, 전달 거의 없거나 아예 준비가 없는 거 불려진다. 즉흥연설이라고. 당신은 한다. 즉흥연설을 매일. 자, 뭐 할 때? 당신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자,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그게 뿅 하고 튀어나오는 그 순간에 아무 준비가 없거나 연습이 없는 거, 뭐든지 뭐 그런 거 없이.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당신이 답할 적에, 질문에 답할 적에, 수업에서, 아니면 얘기할 적에, 회의에서, 캠퍼스 조직의, 그럴 적에 당신은 쓰고 있는 거다. 즉흥연설을. 이런 측면에서 즉흥연설은 단순하게 또 다른 방식이다. 쓸 수 있는 방식.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을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쓰는, 배우는 거, 어떻게 표현할지를 배우는 거, 당신 자신을 현장에서 뭐 없이, 의존하는 거 없이, 연구나 광범위한 준비나 혹은 메모지 같은 거에, 그게 당신을 도와줄 거다. 잘하도록. 당신의 대중연설의 수업이나, 그리고 또 어디에서 덜 구조화된 말하기 상황에서, 교실을 넘어선. 게다가 추가적으로 발전시키는 거, 개발하는 거, 당신의 즉흥 연설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증가시킬 것이고, 당신의 자신감을, 그리고 또 감소시킨다. 당신의 말하기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어떤 발표 맥락 안에서. 원칙적으로 있다. 직관적인 그럴듯한 관계가 있다. 무엇 사이에? 수익과 팀 전력, 그 질 사이에. 팬들은 보고 싶어 한다. 흥미진진한 경기를. 자, 어떤 경기냐면 그 경기에서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이것은 결과이다. 경쟁적 균형의 결과이다. 대항팀들 사이에, 적들 사이에, 대항팀들. 팽팽하면서 아주 격전을 치러진 경기가 더 재밌다. 지켜보기에. 일방적 경기보다. 자, 어떤 경기냐? 그 경기 안에서 결과값이 절대 의심스럽지 않은. 그런데 팬들은 또 더 좋아한다. 보고 싶어한다. 그들의 팀이 이기는 걸. 그 결과 출석률, 참가가 증가가 당연히 되는 거고, 개선과 더불어서 팀 수행도에 아마도
더 나은 팀들이 더 많이 이긴다. 더 약한 팀보다. 따라서 개선된 팀의 전력은 당연히 몸으로 되는 거다. 더 많은 승리가 되고 따라서 증가되어진 출석률로 이어지는 거다. 관중 많이 들어온다. 잡잘하다. 그러한 가격 모둠, 주어진 그 모둠과 더불어서 증가되어진 참가율은 되는 거다. 증가되어진 소득, 수익이 되는 거다. 뭐 입장료로부터의 소득, 주차비, 매점. 이러한 증가된 소득은, 여기서 증가됐던 그 소득은 당연히 이어진다. 몸으로. 더 높은 소득, 수익으로 이어진다. 근데 그게 비용이 더 든다. 출전시키는 거. 더 높은 품질의 팀을 출전시키는 거. 뭐보다? 낮은 품질의 팀보다. 결과적으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따라서 최적의 수준의 팀 질이 최적의 수준이 있는 거다. 그게 다르게 되는 팀마다 다르게 되는. 자, 어디에 좌지우지 되어서 그 변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면서 팀 근간, 팬들, 그러니까 팬 지지 기반,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화산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 어디에? 날씨에.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넘어서서 많이 넘어서 가지고 확장될 수 있다. 확대될 수 있다. 자, 뭘 넘어서서 확대될 수 있다? 폭발 장소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것들은 가장 커다란 동인들 중에 하나이다. 기후변화에. 자, 어디에 걸쳐서?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 걸쳐서. 엄청난 다수, 광대한 다수, 큰 다수는 무엇의 다수? 65조 5천억 그 톤의, 즉 지구 탄소의 65조 5천억 톤의 탄소, 이 엄청난 다수가 붙들려 있다. 바위 속에. 그 남은 거 있다. 바다에, 대기에, 식물에, 흙에,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지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배출된다. 지속적으로 배출된다. 자, 뭐 동안에? 화산의 분출 동안에. 그리고 그 전에, 산업혁명 전에, 그 전에 화산들은 가장 커다란 원천이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것의 원천이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 지구의 대기로. 근데 그 탄소 배출은 주로 규제된다. 자, 무엇에 의해서? 자연의 탄소의 순환, 이것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끌어내린다. 한마디로 이제 줄인다. 그만큼 많은 탄소를 줄인다. 대기로부터의 탄소를 줄인다. 자, 뭐만큼? 화산들이 배출하는 것만큼, 대기 안쪽으로다가 그걸 배출하는 것만큼 그만큼 줄인다. 작용을 하면서 무엇으로써? 행성적인 규모의 자동온도 조절장치로서 작용을 하면서, 만약에 온도가 증가하면 뭐 때문에? 어떤 기간, 아주 강렬한 화산활동의 기간, 그것 때문에 증가를 한다면 더 많은 탄소가 감소되어질 것이다. 어디로부터? 대기로부터. 그런데 그게 가져갈 것이다. 온도를 다시 그것의 이전의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다. 근데 뭐뭐를 감안하면, 낮은 속도를 감안하면, 일부의 낮은 속도. 자, 무엇의 일부? 이러한 화학적인 반응들의 일부, 이런 걸 감안하면 수십만 년의 세월이 걸릴 수가 있다. 응? 그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거, 이거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릴 수가 있다. 이그나시오 바르하우스키란 사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오케스트라 엘 아랑케, 여기 출신의 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큐멘터리 시서스 브루조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뭐뭐라고 말해요. 그와 다른 사람들이 한번 배우려고 해봤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록, 그러니까 녹음해 놓은 걸로부터. 자, 뭘 배우려고 했느냐면 어떻게 더 오래된 오케스트라가 했는지를, 그들이 했던 그것을 했는지를. 근데 그것이 어려웠다, 거의 불가능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엘 아랑케는요, 찾아야만 했죠. 살아있는, 지금 살아서 남아있는 그런 연주자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앙상블, 합주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봐야만 했어요.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게 행해졌는지를. 더 오래된 연주자들은 그래야만 했거든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줘야만 했어요. 더 젊은 어린 연주자들에게 어떻게 재현할지를, 어떻게 그들을 복사 붙이기를 할지, 그 효과를, 그들이 도달했었던, 얻었었던 그 효과를, 그리고 어떤 그리고 어떤 박자가 강조가 되어져야만 하는가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음악이 여전히 한 구술에, 그리고 또 물리적, 육체적인 전통이에요. 전에 내려온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녹음이라는 게 아마도 하거든요. 많은 거를요 합니다. 보존하기 위해서요, 음악을. 그리고 또 그거를 전파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기록들, 그러니까 녹음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은요 못합니다. 뭘 못하느냐, 그거. 직접적인 전수가 하는 그것을 못해요. 똑같은 다큐멘터리에서 이 윈턴 마살리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뭐라고. 그러니까 학습은 한마디로 바톤을 건네주는 거는 발생한다라고요. 이 연주대에서. 한마디로 한 사람이 연주를 다른 사람들하고 해야 돼요. 배우기 위해서는. 자, 모함으로써, 지켜보고, 그리고 또 흉내를 내므로써. 바르하우스키란 사람에 따르자면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랬을 적에, 그런 오래된 연주자들이 다 사라졌을 적에 전통, 기술이 없어져요. 없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지식이 전수가 안 되면, 직접적으로. 역사와 문화는 안 됩니다. 진짜로 보존이 안 됩니다. 뭐에 의해서? 기술,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보존이 안 됩니다. 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많은 의사소통의 기술들을 그들의 처분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자, 어디에서? 이메일과 챗 플랫폼, 한마디로 이제 채팅 플랫폼, 이런 것 같은 거에서 어디까지? 웹 회의와 그리고 비디오 회의, 화상 회의, 이런 것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뭐뭐를 기본값으로 정해요. 쓰는 걸 기본값으로 정합니다. 도구를요. 자, 어떤 도구? 가장 편리하거나 친숙한 도구, 그들에게. 근데 일부 기술들은요 더 잘 딱 들어맞아요. 어디에 들어맞는다? 특정 과업에 더 잘 들어맞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그리고 선택하는 거, 잘못된 하나를 선택하는 건 이어질 수 있어요. 곤란함으로. 의사소통 도구들 달라요. 많은 차원들에 걸쳐서 다릅니다. 자, 뭘 포함해서? 정보의 풍요로움 포함해서, 아니면 수용 능력, 전달할 수 있는 수용 능력, 비언어적 그리고 다른 단서들을요, 그게 사람들이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의미를요. 그리고 또 그 수준 포함해서
그 수준. 실시간의 상호작용. 그 수준을 포함해서요. 자, 어떤 상호작용? 그게 가능한. 그 수준 포함해서요. 한 팀의 의사소통 과업들은 그와 유사하게 달라요. 복잡성에 있어서 달라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의존합니다. 그 필요성에 의존하거든요. 자, 뭐 하려는 필요성?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에 필요성. 조화를 이룰 필요성. 다양한 관점을요. 아니면 줄 필요성. 그리고 받을 필요성. 피드백을. 아니면 또 어떤 필요성이냐면 피할 필요성. 잠재력을요. 오해에 대한 잠재력을요. 자, 그 목적. 의사소통의 목적은 당연히도 결정짓습니다. 전달 메커니즘, 기제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고르세요. 당신의 목표를요. 쓰세요. 더 간결하면서 문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체를 쓰세요. 이를테면 이메일이나 채팅이나 아니면은 게시판 같은 것들, 뭐 할 적에, 밀어붙일 적에. 정보를 그냥 한 방향으로. 자, 예를 들면은 그럴 적에 배포하고 있을 때 그냥 뭐 일상의 정보를요. 그리고 계획을요. 아니면 공유하고 있을 적에. 아이디어. 아니면 모으고 있을 적에. 간단한 자료를. 웹회의나 화상회의, 이것들은 더 풍요롭고 더 상호활동적인 도구입니다. 더 잘 어디에 딱 들어맞는, 복잡한 과업에 딱 들어맞는, 이를테면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리고 협상, 타협에. 근데 그 과업들은요 요구하는 거예요. 맞춰 나가는 거, 조율하는 거, 다양한 생각, 다른 생각과 그리고 관점에 맞춰 나가는 거, 이거 요구하는 겁니다. 동물들은 규칙적으로 한다.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한다. 자,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는? 둥지짓기에서 동면에 이르는. 명백하게 이러한 행동들은 기능적으로 좀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뭐 그런 거지만, 하지만 그 정도, 자, 어느 정도냐, 그 정도에서 그 정도까지 그들이 통제가 되어지는 그 정도. 뭐에 의해서? 인지적인 과정들에 의해서 그들이 통제되는 그 정도는 모모 인체로 남아있다.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다. 철새들을 예로 들자면, 자, 예를 들어서 철새들은 여행한다. 장거리를 여행한다. 피하려고. 차가운 겨울을. 자, 뭐 없이. 여지껏 경험했었던 것도 없이. 뭘 경험하는 거 없이. 겨울을, 따뜻한 기후들을, 아니면 여행의 위험을 경험한 적도 없이. 이런 새들은 아는 게 불가능하다. 뭐? 그거. 응? 걔네들이 진짜 피하려고 하는 게 뭔지. 걔네들 진짜 피하려고 하는 거. 그것. 이거를 아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왜 이러한 행동 과정이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거 아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실 그럴 적에 두 새의 개체군들이, 자, 다른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는 그 새들이 이 교차 이종교배가 될 적에, 그때 그 결과로 오는 새끼는 이주하게 된다. 한 방향으로. 한 절반 정도. 무엇 사이에? 그들의 부모들의 그 방향의 절반 사이로 이주를 한다. 뭐 아마도 뭐뭐라는 걸 제시하는 거다. 그 방향이, 이주 방향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거. 자, 이러한 예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 뭐뭐라는 점을. 모든 좀 미래를 내다보는 행동들, 미래를 좀 내다보는 행동들이 여겨질 수는 없다는 거. 모든 게 다. 포함한다라고는 여길 수 없다. 인식을, 미래에 대한 인식을. 하지만 그 모든 미래를 좀 내다보는 행동들이, 하지만 아마도 대신 그거일 수는 있다. 자동적인 반응일 수는 있다라는 거. 자연의, 뭐 예를 들면 이제 계절적인 변화라든가, 낮길이에서, 아니면 뭐 호르몬 같은, 아니면
학습되어진 단서,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 토양과 식물들은, 그 토양 안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양쪽으로다가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또 뭘 통해서? 휴가를 통해서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나 아니면 곰팡이류, 다른 작은 유기체들, 그게 항상 존재하는. 가장 눈에 띄게 식물들은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잎사귀와 다른 부분들을. 그게 이제 땅에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썩게 되는 그 장소에서, 거기에선 이제 걔네들이 그들의 양분을 내보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일부 더 건조한 지역들, 그러니까 기후들에서 번개로 이렇게 질러진 불들이 필요는 하지만 유리시키거나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미네랄 양분들을, 자, 어디 존재하는? 그 식물의 허섭 쓰레기에 존재하는, 널브러져 있는 좀 쓰레기 같은 거, 더미. 어떤 경우이든 간에 대부분의 양분들, 죽은 식물 재료에 존재하는 그런 양분들은, 영양가는 결국 거기서 끝난다. 지역적으로 끝난다. 흙 안에서. 자, 뭐 하면서? 엄청난 네트워크, 식물 뿌리와 균 사이의 네트워크가 서로 결합하면서 박테리아와, 그리고 이끼류와, 그리고 끈끈한 부식토와 결합하면서 붙잡아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흙을 다 한데 붙잡아 두려고, 심지어 뭘 직면했을 때조차 엄청난 비와 강력한 바람을 직면했을 때조차, 그 결과는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인 재활용이다. 식물 양분의 재활용이다. 근데 이 양분들이 가능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다. 무엇 사이로? 흙과 식물 사이로. 거의 무한대로다가. 흙은 또한 아주 커다란 저장고이다. 씨앗과 포자에, 자, 만들어진 씨앗과 포자, 지역식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다. 허락하는 데 있어서. 초목이 재생하는 거, 여기에 있어서. 뭐 이후에 재생하는 거? 교란. 그 이후에 재생하는, 그렇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랬을 때 다윈이 점점 발전시켰을 때 그의 이론, 자연선택 이론을, 그는 상상했다. 진화가 전개된다, 펼쳐진다 라고 상상을 했다. 어떻게? 지질학적인 시간 규모로. 그 방식으로다가, 한마디로 빙하가 깎아내는 방식, 계곡을, 아니면 날씨가 막 강타하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바위를, 그래서 시간이 그 틀에 넣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종을 어떤 종으로, 다른 종으로, 그런 거 아주 그냥 지질학적 규모로 일어난다라는 게 통념이었다. 한 세기 넘게. 근데 20세기 후반에 우리의 이해, 진화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 시작한다. 뭐 덕분에?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니게 그거 덕분에, 지속적인 연구 때문에. 갈라파고스의 그 핀치새들, 그거를 다윈 그 자신이 관찰했었던 그 항해에서, 비글호 항해에서 뭐뭐 이미 밝혀진다. 진화는 작동한다라는 거,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한다는 거. 뭐보다? 다윈이 상상을 했었던 것보다. 그 핀치새들,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들이 진화한다. 시간 규모로다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시간 규모로. 1983년 예를 들어서 그 해인데 아주 엄청나게 풍부한 강우량이 있었던 해인데, 그때 한 종의 덩굴이 작은 씨앗을 가지고 있던 게 확 퍼졌다.
식물군에, 담프니 섬에. 그 새, 자, 뭘 가지고 있는 새? 가장 작고 가장 뾰족한 부리들을 가지고 있던 새들이 갑자기, 그리고 딱 뚜렷하게, 명백하게 유리해졌다. 그들의 유전자가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선택, 특성에 대한 선택은 일어날 수 있다. 어디에 걸쳐서? 수년의 과정 혹은 수십 년의 과정에 걸쳐서. 수십억 년이 아니라. 그리고 다윈의 핀치새들은 전형적인 예다. 예외적인 게 아니라. 그것들은 특권을 받은 사례이다. 패러다임에. 어떤 사례? 그거를 생물학자 존 톰슨이 불렀었던 가차없는, 전혀 쉴 틈 없는 진화다 라고 불렀었던